저도 어느 날 이세로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집안 엄마의 역사, 과거를 영원히 엄마와 함께 가버리겠구나 싶어서 제가 엄마랑 저녁마다 이렇게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서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체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요. 1945년 8월 6일 화창한 아침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당시 소학교 3학년이던 모친은 다른 학생들과 교센지라는 절에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교센지는 학교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학교 교실과 운동장을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학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산해서 근처에 있는 신사나 절로 해서 한 20-30명씩 그룹을 져서 선생님 한 사람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절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4학년까지는 절에 있고 5학년부터는 또 군수공장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의 언니는 그날 아침에도 그 동네 친구들과 군수공장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모친이 절에 도착해 막 채포다리를 던져놓을 때였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눈부신 섬광이 온 천지를 뒤엎었습니다. 잠시 후 벼락 같은 폭발음이 연속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은 즉시 절마당의 고목 아래로 튕기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방석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양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웅크렸습니다. 일본은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나 그 대피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사이렌 불고 공습경보가 내리면 방석을 한쪽을 꼬매서 모자처럼 뒤집어 쓰고 두 눈을 가리고 막고 구석에서 최대한 이런 책상 아래나 이런 데서 숨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아이들은 공습이다 그러면 그렇게 튀어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폭발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나서 천지는 아주 회색 먼지로 컴컴하게 덮였답니다. 선생님이 그때서야 아이들 보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대요. 우리 모친의 마을은 폭신지에서 약 한 4km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데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서 보니 마을이 너무 처참했답니다. 대부분의 집은 기아장이 거의 날아가서 반파된 상태에 있었고요. 이웃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네 집에서 이제 조용해지니까 하나둘씩 기어나오고 있었대요.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4km라면 좀 멀잖아요. 근데 이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폭신지에서 2km 정도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에 유리알이 다 녹아버리고 이렇게 정말 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피부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녹아서 흐물흐물 이렇게 너덜너덜거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처참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은 여러 가지를 이제 목격을 하고 만약 지옥이 있었다면 그날 아침 히로시마가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 언니인 그 당시 이름이 김이코였는데 김이코가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언니는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가족은 서둘러 진보다리를 꾸려서 언제 다시 또 폭격이 이 원자탄이 그때는 원자탄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냥 여지껏 보지 못했던 강력한 폭탄이 이게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전부 산으로 대피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웃 한 10가구들이 모기장하고 이불하고 비상식량을 꾸려서 산으로 다 큰 산이 없어요. 야산이에요. 그걸로 도망을 갔는데 그 후에 저희 모친은 한 2달쯤 후에 그것도 참 기가 막혀요. 나중에 열흘쯤 산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큰오빠를 아버님이 이제 내려오랬대요. 어떻게 됐나 좀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올라와서 전쟁이 끝났대요. 천안이 항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산에서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내려와서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우리가 귀국을 해야 된다.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어선을 하나 빌려서 이웃 4가구가
일주일을 걸려서 부산에 왔답니다. 낮에는 왜냐하면 어뢰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배 통통배 어선이 운항을 못하고 낮에는 이제 저렇게 보고 저쪽으로 피해가면서 오느라고 거기서 부산 오는데 일주일 이상을 왔다고 합니다. 저희 모친은 젊은 시절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증상을 겪었습니다. 온몸에 종종 푸른 반점이 생기고요. 원폭 피해자를 보지 못한 한국의 의사들에게 모친의 증상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뭐 이거 산후풍이 아니냐 근데 그 중에 한 의사는 그러더래요. 혹시 젊은 시절에 뭐 옛날에 전기 제품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고. 내가 그 심하게 감전된 사람 하나가 왔었는데 그 사람 증상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다고. 저희 그 어머니도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증상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이제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간의 지난한 이 역사는 다 말로 할 수는 없고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 자랑은 아니지만 촐랑하셔서 10살 때까지 있었는데 그때 배운 일본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일본어로 일기를 쓰고 책을 보고 해서 오히려 한국말보다도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투르고 지금도 맞춤법이 많이 틀리세요. 근데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취직이 무지하게 잘 됐어요. 어디나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서로 데려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시작해서 남의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자식들을 이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친이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게에 한 일본 여성이 찾아왔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오다시 원폭 피해자 협회 지부장인 구보리사 씨였는데요. 그녀는 모친의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눈으로 저희 엄마 다리를 걷어서 반점이나 뭐 이런 증상을 확인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너는 이렇게 나하고 증세가 똑같으냐. 나이가 그 젊은 시절 신혼 때 일본 히로시마에 신혼살 남편이 발령이 그리 나서 거기 가서 피폭을 당했는데 나하고 똑같은 증세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본에 돌아가면 반드시 당신을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는 해외에 나간다는 거 여권 내기조차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오랜 시절을 그 초청장을 갖고도 여권을 내서 일본에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 가서 한 넉 달 이상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 가게 됐을 때 저는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원폭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많은 분들 앞으로 얘기 들으시겠지만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원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소했지만 그리고 혹시 이런 게 자식들이 앞으로 결혼하는데 딸들이 혹은 취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동생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마 그때 우리 원자병이 뭐야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일본에 가서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빨리 건강 수첩을 받았어요. 원폭 피해자. 그 수첩이 있어야지만 언제든지 가서 무료로 단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갈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때 원자병이라는 게 치료 한번 받았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인도 모르던 그런 것들을 일본은 그래도 뭐 전쟁 끝나자마자부터 계속 그 환자들을 구하고 치료했던 데이터가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비교적 거기서 많은 진료를 받고 몸이 호전돼서 오시고 그 후로도 한 4번 이상을 가서 입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광복절에 맞춰서 개봉된 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어요.
2차 대전 중에 극비리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왜 원자폭탄을 제조해 그 오펜하이머가 그 총 리더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포스터가 일단 그 불타오르는 그 원폭 그 화염을 등지고 바라보며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서 있는 그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거는 그날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포스터예요. 근데 영화에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신형폭탄의 파괴력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평평한 지역인 히로시마를 직접 고른 사람이 오펜하이머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좀 전율을 했어요. 물론 오펜하이머 박사는 훗날 자신의 결정을 그 원폭의 제조에 참여했던 걸 그하고 반핵 운동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평평한 데서 이 폭탄이 얼마나 위력 있게 터지는지를 발명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저는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묻고 싶어요. 핵폭탄의 후유증이 피폭자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었더라도 과연 당신은 이 핵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당시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한국인 약 8만 명 중에서 5만 명 이상이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3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당신과